저는 개인적으로 영주님도 3년에서 5년 안에 건물주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할 수 있다. 직장인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 그냥 평생 월급쟁이로 죽는다. 5억에서 7억 정도만 가지고도 20억짜리 건물 사시는? 만약에 제가 직접 지금 당장 로또에 당첨돼서 딱 돈이 생긴다 하면 저도 당연히 할 건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좋다라고 하시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투자처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영주앤 피플입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이제 이 젊은 나이에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 변혜인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위치한 중개법인에서 빌딩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변혜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진짜 약간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오늘 또 영주님이랑 촬영한다 그래서 신경 좀 썼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촬영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인연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완전 20살 때 첫 인턴을 했던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서 영주님 하트 시그널 처음 나왔을 때 저희 회사 사람들이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회사 다녔던 친구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든 한번 인연을 엮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사실 부동산 거래, 뭐 임대를 거래하거나 매매를 거래하면서 사실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중개하시는 사무실을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추세가 젊은 저 같은 중개사들도 되게 많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저는 빌딩 중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고객님들의 자산을 좀 컨설팅 해드리고 좋은 물건의 매입과 매각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적인 걸로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건물주 되고 싶다 이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모두의 꿈. 과연 누가 그렇게 건물을 사는 것일까?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 맞아요. 완전 이 말이 돈이 돈을 버는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빌딩 시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주님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관심을 시작하신다면 한 뭐 5년, 3년에서 5년 안에 건물주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자산 상황은 모르지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건물 많이 사세요. 그래요? 네, 80년대생들도 되게 많으시고 제일 어렸던 젊었던 매수자는 93년생이었어요. 저랑 정말 거래하신 분. 93년생 남자분이 신길동에 꼬마 빌딩 사신 게 이제 제일 젊었던 매수자.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직접 지금 당장 로또에 당첨돼서 딱 돈이 생긴다 하면 저도 당연히 부동산을 할 건데 그게 고민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건물을 살 것이냐. 그게 로또에 몇 억 당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투자가 가장 큰 장점이 그 1가구 1주택에 대한 그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파트도 지금 가격이 워낙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뭐 고민을 하신다면 건물은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들도 되게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딱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우선적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투자를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코로나 시대 때 작년 19년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돈을 많이 버신 이제 젊은 투자자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되팔고 저는 건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건물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건물주가 되려면 그래도 최소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19년 제가 딱 이 일을 시작한 19년부터 그때 코로나가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 19년부터 22년도 6월까지가 정말 빌딩 호황기였어요. 불장. 왜냐면 그때 금리가
완전 저금리였잖아요. 그리고 이 빌딩 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억 정도만 있어도 5억에서 7억 정도만 가지고도 20억짜리 건물 사시는 20억대, 30억대 건물을 사는 풀 레버리지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22년도 6월 작년 이제 코로나 딱 끝나고부터 아시겠지만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졌고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 10억 정도를 가지고는 필요하다. 와, 그리고 2배네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뭐 공동 투자라고 해서 뭐 시드를 뭐 5억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법인을 만들어서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금으로 한 건물 하나를 사는 데는 적어도 요즘은 한 10억 정도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신다면 10억 정도는 필요하다. 우리 10억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10억?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사시는 건가요? 뭐 되게 다양하겠지만. 네, 정말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네. 전문직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변호사,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현금의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 혹은 고액의 그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 한 축으로는 사업하시는 분들. F&B 같은 거 해서 뭐 브랜드 엑시트 해가지고 뭐 몇십억 생기신 분들 이런 젊은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일반 직장인인데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어떻게 보면 해안을 갖고 젊은 때부터 투자를 해서 이 시드를 많이 만드신 분들 크게 이렇게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확실히 제가 느끼는데 저희 시대라고 해야 되나? 이 20, 30대가 부동산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네. 유튜브만 봐도 사실 정말 그 관련 소스들이 진짜 많잖아요. 콘텐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그런 좀 유튜브가 많은 거를 좀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인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썸네일 진짜 많잖아요. 그쵸. 뭐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 그냥 평생 월급쟁이로 죽는다 뭔가 이런 류의 이제 분위기들 그리고 이제 엔잡의 시대고 그쵸. 네, 내가 좀 관심을 갖고 결국은 빨리 투자를 해야 빨리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리고 뭐 빨리 은퇴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적인 세계적인 뭐 현상들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불안감이랑 좀 그런 조급함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 약간 건물을 사신 분들 중에 이제 구입을 했다가 뭐 이것까지의 그 이익을 냈다라 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랑 되게 자주 연락하는 대표님 계세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마포에 있는 40억 건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현금을 10억 정도부터 아마 시작하실 거예요. 그거를 매각을 하셨고 그때 매각을 하신 걸 가지고 20년도, 21년도에 청담동에 50평짜리 주택을 매입을 해요. 네네. 그게 한 30몇 억짜리 그 매입을 하시고 주택을 다 부십니다. 주택을 다 멸실하고 건물을 쫙 올려요. 이 신축을 올리신 이후에 21년도 쯤에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고 신축이 된 건물을 매각을 하고 싶다. 아 만들자마자? 네네네. 만들자마자 팔려고 하셨어요. 아 원래 목적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만들고 임차 넣고 바로 매각하고 싶어 하셨어요. 몇 년 후에 파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2년 정도 후가 돼서 110억에 118억에 내놓으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막 금리가 치솟게 되면서 매수자 찾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제가 약간 일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게 약간 소개팅 해준 다음에 결혼하면 엄청 뿌듯하잖아요. 매칭되면. 네, 매칭되면. 근데 한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자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사업을 찾고 계셨거든요. 사업 찾으시는 우리 멋진 여성 대표님 그분이 이 건물 참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2분한테만 제가 손님 2분한테만 구입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 대표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근데 물론 이제 너무 비싸다. 그래서 거의 딜링을 한 3, 4개월을 했어요. 결국은 차익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억? 야. 이분 직장인이셨는데 지금 퇴사하셨습니다. 네. 약간 그 목덕방? 네. 맞죠? 목덕방 언니로서 네. 그냥 이제 궁금하실 분들, 저희 불인이들을 위해서 약간 서울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좋다라고 하시는 지역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핵심만 말하면 네. 어쨌든 강남으로 오시는 게 이제 목표이실 거고, 그러니까 강남은 불패라고 해요. 강남 불패. 강남은 10억을 가진 고객분도 강남 건물 사고 싶어요라고 오시고, 네. 500억을 가진 고객분도 오. 강남의 건물 사자라고 하세요. 마르지 않는 수요가 계속 있는 곳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사실 가장 뽑으려면 강남이지만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하는 투자처는 약수에서 신당 이쪽 라인들, 상권이라든지 배우 세대라든지 그리고 강남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평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약수에서 신당 쪽 라인까지 거의 다 평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권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요즘에 뭐 신당동을 힙당동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진짜 제가 거기 근처 사는데 젊은 분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당동 떡볶이가 아닙니다. 성수는 말고요? 성수 너무 좋죠. 너무 비싸서? 올랐어요. 맞아,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강남 수준 아니에요? 완전 강남 수준이에요. 약수에서 신당. 저는 거기 아주 좋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보통 기존에 있던 건물을 좀 그냥 리모델링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좀 금액이 좀 적게 들겠죠? 네네. 그럼 아예 이제 부시고 말씀하신 대로 신축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순수익률로 했을 때 뭐가 더 나은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근데 약간 좀 케바케긴 해요. 왜냐면 워낙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신축을 해보는 게 확실히 시세 차익에 좀 도움이 된다. 왜냐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장점이 시간이 좀 더 빠르게 들고 예를 들어 그렇다. 리모델링은 6개월에서 1년 잡아요. 근데 신축은 1년에서 2년 잡아요. 1년 반,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비용도 리모델링이 뭐 평당 기준으로 해서 뭐 4, 500을 잡았다면 신축은 한 700, 800, 1000만 원 이렇게 잡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좀 금리도 높아지고 그리고 인건비 이제 이런 신축 비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신축급으로 나오기도 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교실공사 이슈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할 때 심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기간도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시장 상황을 보면 애매하게 리모델링해서 길어지거나 비슷하게 돈 들어갈 바에야 확실하게 신축해서 확실하게 좋은 물건으로 내가 지어버리면 임차를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 이게 1년 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신축이 리모델링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일하시던 데서 이제 또 이직을 하시면서 직업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이전 직업에서 받던 금액, 월급, 연봉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다른지. 그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확실히 이 일이 훨씬 더 사실 보수는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중개 수수료가 최대 수수료율이 0.9%예요. 그러면 100억짜리면 9천만 원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매도자, 매수자를 제가 만약에 다 컨트롤했다라고 하면 양쪽에서 다 저희가 수수료를 수취하거든요. 물론 이제 0.9%를 다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매매 금액이라고 하는 게 빌딩 시장 자체에서 꽤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 수수료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물론 뭐 1년에 몇 개 계약 못 해요. 그래서 못 벌면 저는 월에 아예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월에 아예 잔금이 없으면 그럴 일이 없으실 것 영원이고 그래도 저희 업계에서 목표 매출로 갖는 게 대부분은 최소 매출 1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하더라도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는 만큼 일하니까 제가 연애도 안 하고 맨날 일만 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 목표가 3억이었고 3억은 벌자라는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요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오늘 뭔가 엄청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 넘게 그러니까요. 엄청 수다 되게 떨었다. 너무 귀한 이렇게 정보들을 속속 또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고 저는 따로 이제 연락을 해서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건물주 네, 건물주를 목표로 되시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영주앤 피플의 변혜인 팀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네. 많이 저도 지금 유튜브 언니네 북덕방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주의 꿈을 마음에 담지 마시고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제가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고 있으니까 오셔서 하나씩 보시면서 건물주의 꿈에 더 앞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